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5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크게 변동 없었고요. 코스닥은 살짝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 라인까지 주가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 여기서 어제 반짝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고요. 이 장기 평선들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점점 이 가격대가 코스피에서 익숙해지는 그런 가격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선, 2400선 정도를 지금 회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는 아래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결국 유동성 자금이 풀어졌을 때, 시장에서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의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좀 가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조금 자세히 보면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배당 기준일 이후에는 계속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금융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기준일 때문에 들어갔던 그런 물량이 계속 쏟아져서 나오는 것 같고요. 연초에는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연초부터는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꽤나 이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매수를 했을 때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이 돈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환율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은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봉 라인에서는 지금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진행 중이고요. 바닥 라인 찍고 이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은 지금 뭐 바닥 라인 수준에 있고요.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부터는 계속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부터 매수로 전환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증시 모두 사실 썩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쭉 치고 나가면서 V자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연초에 그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런 FOMC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1월 달에 그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상승하였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었을 때는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도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반영이 되었고 예상이 되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증시 모두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1270원이고요. 1200원 중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환율 자체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0원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아직 사실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그런 구간은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인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달러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일단 증시도 분명히 반등이 올 거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선물이고요. 선물 자체는 뭐 미국 증시 거의 부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네, 크게 변동 없이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연이어서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눌러지는 분위기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FOMC에 대한 그런 이 회의록이 또 다시 오픈이 되면 그 추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오픈이 되면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우리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채권은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3.69%.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 3.69%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국채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장에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지도 못했고요. 불확실성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환율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주식은 저점을 찍고 횡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경기 침체라는 것도 이미 이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제 개선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0.7% 정도 상승했고요. 58,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리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전자, 뭐 6만 전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4만 전자를 가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또 코스피와 함께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패턴은 추세 자체는 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전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때에 딱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면 이전에는 크게 티가 나지 않던 월봉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정도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올라가는 시기를 보시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서 올라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실적이 좋게 나왔던 시점은 요 지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기 전에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말이고요. 선행 지표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하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두 기업입니다. 근데 내년에 올해죠. 이제는 올해 적자가 예상이 된다. 1분기, 2분기 뭐 몇십 년 만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 삼성 반도체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도배가 막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이 삼성과 SK가 적자가 뭐 1, 2분기가 난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이 적자가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하죠. 분명히 뭐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그런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서 이런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하락은 뭔가 특별한 상황이 와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락이고요.
사실상 이번에 이 하락이 굉장히 깊었던 이유는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좀 이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 오버 하락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피크만 높았지 일반 이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클 이후 이 삼성전자가 하락 이후에 나오는 이 패턴들을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자가 이 움직이기 전에 삼성전자가 요때 이제 58,000원, 이 2017년 요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9.2 58,000원, 한 6만 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삼성전자는 9만 전자, 10만 전자 요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6만 전자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는 사실 6만 전자라기보다는 액면 분할하기 전 50배 액면 분할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200만 원, 300만 원대였죠.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벽을 한번 맞고, 올라가는 중에 벽을 맞고, 올라가는 중에 벽을 맞고, 자, 이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벽을 때리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4만 7천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 벽을 지금 아주 여러 번 찍습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도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요 기간, 그다음에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살펴보면은 지금이 9월이고요. 19년도 9월. 그다음에 요때는 처음 시작은 18년도 6월입니다. 네. 그래서 18년도 6월에 이제 는 사실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첫 상승 때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첫 상승, 첫 반등 이후에 이 박스권에서 이 갇혀 있는 기간이 9개월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거의 1년에 4분의 3 맞죠? 네, 4분의 3 정도를 계속 이제 이 변동성 없이 4만 1,000원 찍고 4만 2천원 찍고 4만 7천원 찍고 4만 2천원 찍고 7천원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벽을 뚫고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벽을 뚫으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이때가 코로나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중에 이제 더 올라가 버리죠. 마지막까지 거의 10만 원 가까이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오버해서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런 이 사이클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이 자리가 아까 우리가 보던 그 횡보 자리와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이제 서서히 유사한 구간이 찍히기 시작했고요. 고점, 이 치고 나가는 이 고점도 생각보다 비슷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이 6만 3천 원 정도, 이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저점은 네, 5만 한 7천 원, 6천 원, 네, 요 정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박스권이 그려졌고요. 5만 6천 원, 6만 2천 원, 5만 6천 원, 6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박스권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 이후에 처음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 구간, 거기서부터 거의 9개월이 걸렸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사실 5개월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삼성전자 이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뭐 9개월을 절대적으로 수치를 해서 딱 맞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이전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그 정도 기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코스피 자체도 그러면 계속 박스피,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 조금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내리면 좀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돌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그렇게 5개월 동안 더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를 하는데 나는 이 투자자들은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는 저점이 보여지고 고점이 보여지는 그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저점 이후에 그 박스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벽을 뚫고 나가는 그 시점 이 6만 2천을 뚫고 나갔을 때 그 움직임을 우리는 이전에도 보았단 말이죠. 2017년에, 2018년에, 그리고 2019년. 그죠? 그래서 벽을 한번 뚫고 나가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 삼성전자 무겁긴 하지만 한번 수급이 몰리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 시점을 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1월 2일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 300만 주씩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 주는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사실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 대만의 TSMC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은 아직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D램 이 리서치를 보시면은 이 D램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 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이게 메모리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요. 끊임없이 떨어지죠. 그건 당연히 반도체 이 종목들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는 시기가 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에서 DXI 지표가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전망이 좋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가격대 하락은 이런 D램에 대한 지표 하락을 예상을 하고 그런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낮추고 좋지 않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D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끝나고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 이제 증권 리포트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주가 반등 시점 그래서 재고 정점 직전인 바로 지금이 이제 목표 주가가 이렇게 8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기존 대비 7% 정도 상승을 시켰고요. 매수 의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후로 올 하반기와 내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42조 5천억으로 기존 대비 15%를 높였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하반기가 들어가기 전에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9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6월까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 6월 이후에 혹은 조금 더 전에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그 구간을 이겨내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9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로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유동성 시장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오버슈팅이 진행됐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9만 9천 원 정도를 좀 쉽게 뚫어 나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구간을 벗어나서
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가격대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